자, 어제 본인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이 동생 알트코인들과 술을 거하게 마신 비트코인 너무 많이 취한 가운데 계단에서 굴러버렸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굴렀던지 순식간에 6,000달러 정도가 떨어졌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롱 치고 있었던 사람들 뚝배기는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바이낸스에서만 7,800만 달러, OKX와 후오비에서도 각각 2,900만 달러 및 5,600만 달러의 규모가 청산이 돼버린 것인데요. 롱을 쳤었던 사람들에게는 피해 생일 파티가 돼버렸었던 악몽 같은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숙취에서 깨어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1,22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떨어졌을 때는 28,000달러대까지도 떨어졌었어요. 그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을 주운 사람들은 지금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또 한 대 쫙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달러와 미국 증시 상황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는 하락,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일제히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이 증시를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한류 드라마가 될 예정인 펌핑 타임 드라마 제작 발표 이후에 여러 글로벌 거래소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로부터 협찬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스캠성 프로젝트의 협찬 및 제작 지원을 일체 받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K플레이 컨텐츠 토큰 발행도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찬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거래소 및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언급을 해주던가 그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스캠을 언급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대한민국에는 전설적인 보물선 코인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일본의 공룡기업 소프트뱅크가 일본 증권형 토큰협회 찬조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라는 짧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 크게 손실친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까지 홀딩을 했었으면은 이 수익을 내고 있었을 텐데, 이 손정희 회장도 털어버린 비트코인, 이 대단한 녀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어제 드디어 1000달러를 뛰어넘는 쾌거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사실상 983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이미 IBM 시총을 추월한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1000달러를 뚫어버린 이더리움, 예전에는 한 돈 100만원 정도 입금하면은 이더리움 뭐 2개 혹은 하나 반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개도 못 삽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커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고 이 왼쪽이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자취를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2,5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가지아를 계속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의 꿈을 오래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인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텔라에 관련된 엄청난 호재가 한 가지 나왔었죠.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디지털 화폐, 국가 발행 화폐를 발행하는데 스텔라의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대 발표와 함께 스텔라는 열심히 솟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끔 스텔라에 관련된 안 좋은 소문이나 업계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하게 되면은 몇몇 분들께서는 눈가를 뒤집고 발광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나오는 소식들을 전할 뿐입니다. 소식은 소식으로만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200여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명 트레이더 플러드라는 트레이더가 2021년에 전망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 5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고 10만 달러까지 가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다가 이더리움 레이어 2 스케일링, 이 확장성에 활용이 될 예정인 프로젝트인 SNX 신세틱스를 이제 가장 높게 평가를 하면서 가격 같은 경우 24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선전을 전망하는 프로젝트로는 아베와 포카닷 등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1월 첫째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주 그냥 투자자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맥 같은 경우는 이 신세틱스의 사토시 차트를 공유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몰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말이 몰빵이다라는 거지 이 사람 몰빵 안 해요. 언제나 분산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거래소로부터 빠져나가는 비트코인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최근 7일 일주일 동안에 47,000여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
오늘 같은 경우 주요 거래소 1시간 만에 무려 9,757개의 비트코인이 출금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디어는 비트코인의 하방 리스크가 감소될 것으로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난 30일 동안 총 빠져나간 비트코인의 수량을 봤을 때는 무려 87,900개라고 합니다.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손바꿈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 새로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들이냐? 바로 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크게 화제가 됐었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펀드를 이번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만 무려 1억 8,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3Arrow 캐피탈 같은 경우 10억 달러 이상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즉 G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3Arrows 캐피탈의 CEO인 수주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에서 수탁을 맡아주죠. 실제로 비트코인에 연동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운용하는 자산이 5억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특히나 이들은 덧붙이기를 지난 4분기, 2020년 4분기 동안 유입된 자금이 2018년과 19년 이 두 해의 총 유입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었다라고 하면서 이 신규 유입 자금의 대부분이 바로 헤지펀드, 기업 등 기관 및 전문 투자자들의 자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냥 막 돈을 쏟아붓고 있죠, 비트코인에. 말 그대로 이 고래 기관들이 앞다투어서 하나라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조차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던 마이애미의 시장, 그는 현재 마이애미에서 도시 서비스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내 도시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채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종류의 소식들이 지금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만 봤을 때도 딱 보이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마이크 노브그라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서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비트코인 상승 화력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로 페이팔을 들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것, 비트코인 총 수량보다 백만장자 수가 더 많다.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만장자들은 비트코인 하나를 완전하게 소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백만장자들도 살 수 없는 비트코인, 그 소중한 비트코인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총 수량이 2100만 개라고 나와 있는데 영구 유실된 물량이 300만 개가 넘어요. 1800만 개 가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기관 자금 유입, 이러한 흐름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250조 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자산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찾고 있다.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며 단순히 기술을 넘어선 가치 저장 수단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많은 숫자들과 예를 들어서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더욱더 많은 통화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예상하고 있는 250조 달러, 이 중에 반만이라도, 한 4분의 1만이라도 올해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더 무섭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금 시총이 10조 달러가량인데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는 것도 정말 더 이상은 이 꿈만은 아니게 될 시간이 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동분서주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사람은 마이클 세일러 자신과 그의 회사인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개미들도 등에 타고, 이제 저도 좀 등에 타고 물론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위세는 나날이 강대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낸셜 타임즈 헤드라인까지 장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34,0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헤드라인에 게재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헤드라인 당연히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가 딱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말이죠. 여기는 이 사람도 공유를 했는데 똑같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38달러 했을 때 뭐라고 불렀냐면은 버블이라고 불렀습니다. 버블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뭐 버블이라는 말이 없죠.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4,000달러를 당당하게 찍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변화죠.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위키리스크의 창업자 줄리안 어센지를 응원한다라는 차원에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4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약 13개 정도를 후원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어산지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다. 위키리스크는 비트코인의 발전을 최소 몇 년 앞당겨 주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줄리안 어산지와 위키리스크에 대한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은혜를 갚은 비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편 이 줄리안 어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하루빨리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간의 비트코인 분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해서 굴러떨어졌었다가 반등하면서 31,000달러를 회복하고 있는 비트코인. 조만간 전망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 기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윌리 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있었던 그 하락이 바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20% 조정이다 라고 하면서 추세선에 딱 맞고 바로 반등한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위에 있는 추세선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이 이 아래로 28,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 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이 있고 난 직후에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조셉 영의 트윗을 활용하면서 이번 하락 후에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펀딩 비용이 평균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매했으며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딩 비용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마도 이런 모습을 재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카포 크립토라는 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거쳐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이 재미난 프랙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꼭 이대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렉트 캐피탈이라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연봉 차트를 예로 들면서 비트코인은 1년에 한 번씩 총 4년 동안에 4개의 사이클을 걸쳐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1번 상승, 2번 하락, 3번 하락 및 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4번부터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한다라는 것인데요. 작년이 바로 4번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번 차례로 돌아갔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매년 1번 차례가 돌아오게 되면 높은 상승을 기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분석이 맞다라면 올해 앞으로 3년간의 고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 고점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다 함께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나온 정보들도 유용했다, 들어봤더니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토마토밭에 따뜻한 코코아 뿌리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